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아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로 나는 그딴 거 시키지 않았어 라는 저희 지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철이 들면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죽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달리 죽음 앞에서 우리가 대항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준비,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탄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당연히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죠. 내 의지가 아니고 난 낳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죽음은 내 자신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좋은 죽음 또는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죽는다는 그 우리 선인들의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면서 삶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 마지막은 삶과 죽음이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삶이나 죽음 중에 하나만 끝나면 그것 또한 불안정한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연결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죽음학에 대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동영상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한 죽음을 슬라이드 자료에 조금씩 넣어 기회가 될 때 주위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또는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날 문득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귀절이 매우 감명이 깊었었습니다. 나약해지고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면서 완전한 신과 천국이 만들어졌다는 대목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신을 찾고 기원하는 것만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한 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럼으로써 지금 만연되는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그 공포, 또는 너무 그 감성적인 문제, 또 죽음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용하는 그 상술들의 만연들을 되도록이면은 조금씩이나마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그 책과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하면은 항시 떠오르는 수식어로 죽음은 끝인가 새로운 열림인가 하는 질문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생명이 존재하고 또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대한 광장이고, 이곳에서 모든 것은 역동성을 가지고 새롭게 변하면서 창조와 진화를 하고 삶과 죽음을 다 포용하는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포함된 광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기 방식에 맞게 죽음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철들면 죽는다는
그 의미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한 것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는 날이 다가와야 사랑을 알고 베푼다. 물론 그 전에 사랑을 알고 베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점점 성숙할수록, 성숙한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래야 더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사랑은 기쁨이고 자아의 만족감일 수 있다 하는 것도 또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고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고민만 한다고 죽음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민만 하지 말고 삶에 더 충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절망이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이 든다 할 수 있고 결국 철이 들면은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죽음학 스케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와인 꽁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난 그딴 것 안 시켰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우선 가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일 것입니다. 와인을 누가 사주거나 함께하는 자리에서나 좀 마음이 편하지만 내가 남에게 접대하려고 와인을 시키는 것 또한 부담이 되는데 최근 와인 모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와인을 나누어서 즐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이제 풍습이죠. 좋은 와인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을 팔거나 와인으로 사업을 하는 업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매우 난처한 그런 면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와인을 업장의 손님들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마시겠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콜키지 차지라 그러는데 콜키지 차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와인을 마시고 싶고 자신들의 와인 분위기를 한껏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겠지만 업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와인 카페나 바에 있는 와인을 마셔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와인 카페나 바에서 콜키지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와인을 제공하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와인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콜키지 차지라 그러죠. 그 비용을 받는 것을 이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그러한 식당이나 바나 카페에서 서로 약간의 밀당을 통해서 흥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너무 이제 잘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 손님들의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 업장에서 매우 곤욕스러운 그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콜키지 차지에 대해서는 고객들도 무조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업장과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올바른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식당이나 행사장에서 업주와의 상의하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정하고 일반적인 카페나 바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콜키지가 시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음식이나 그런 어떤 카페나 바에 충분한 보상을 좀 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걸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삼겹살 집에서 나는 소주를 못 먹으니 양주 가져와서 먹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콜키지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그 뭐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한 여섯 일곱 명이 모여서 와인을 모인 수대로 뭐 여섯 일곱 병 갖고 와서 마신다면은 업장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와인 그 매니아들의 적절한 그 자구적인 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어느 저의 아는 여자친구분의 그 경험담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주부로만 지내다가 시내 그 어느 괜찮다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뭐 말이 많겠죠. 얘는 오래간만이구나. 뭐 오늘 그래 우리 아들 학교도 잘 가고 또 해서 반갑고 또 내가 요새 또 뭐 남편 진급도 해서 한턱 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자기 가정 생활도 얘기하고 하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좋은 그러한 그 레스토랑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직원의 안내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로 떠드나 아무 생각 없이 그 내실로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문하실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콜키지가 있습니다. 아, 예, 알았어요. 그래, 뭐 먹을래? 하면서 서로 이제 반가운 수다 속에서 주문은 그저 건성건성하고 코스 중 제일 싼 것으로 일괄 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떠드느라 목이 타서 물을 엄청 자주 시켰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그러한 기쁨 속에 그 어두워진 밤에 되어서야 겨우 이제 전화도 오고 집에서 뭐 이제 자기를 찾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전화가 왔겠죠. 막 세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가 멈춰지고 그 막 풀어졌던 그 옷을 다시 이제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그 빌지에 적혀 있는 그 계산서죠. 계산 적혀 있는 그 5명의 식사 비용에 14만 원이 쓰여 있었기에 뭐 카드 결제로 그것도 아까운 마음을 꼭 움켜쥐고 3개월 할부로 끊으려고 하는데 그 매니저가 저 손님 이 금액에 룸 차지 비용 3만 원이 추가됐으니 함께 결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갑자기 룸 차지라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었기에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자신도 모르게 난 그딴 거 안 시켰어요. 그와 동시에 그 함께 있던 다른 여자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그런 건 안 먹었거든요. 응? 갑자기 주위에 싸늘한 시선과 함께 키득키득하는 웃음을 그런 소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저 손님 룸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매니저의 룸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친구분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이래서 그렇게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내겠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아무튼 그날 그 여자분은 매우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메뉴에도 없던 룸차지라는 것을 마음껏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룸차지는 따로 이제 아마 내실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그 비용, 방에 들어가서 사용했던 사용료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와인 또한 와인 콜키지 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많이 좋은 와인을 가지고서 어느 식당에 가게 된다면은 그곳에 있는 매니저나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하에 또는 적당한 그 콜키지 차지 비용을 지불하고 보통 이제 뭐 15,000원, 2만 원, 3만 원, 뭐 많게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와인을 가져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는 룸차지를 먹지 않았거든요.에 대한 이야기로
와인 꽁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와인 꽁트와 주거막 스케치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